네, 우리 국민들이 낸 60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밝힌 것인데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시장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어떤 겁니까? 네. 2008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었죠. 예. 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균형 감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생긴 게 기관 투자자의 수탁 책임, 즉 스튜어드십 코드라고稱해집니다. 예. 이렇게 시작되어서 2010년에 영국, 그리고 2011년에 네덜란드, 2012년에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14년에 일본과 말레이시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예.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예.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예. 지금 현재로는 적극적 차원의 경영까지 참여를 하겠다는까지 나와서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어디까지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인데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우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거는 사실 대선 공약에 나와 있었고 예. 실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 예. 문제는 규모입니다. 예. 현재는 6조 2천억 정도의 규모, 국민연금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 80조, 시총 규모를 한 112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현재로는 약 한 5%, 한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양적인 확대가 있고 두 예. 번째는 최근에 KB 금융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 선임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현재 지침으로도 국민연금이 거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예.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즉 양적인 측면의 성장과 의결권의 적극적인 공격적인 의결권에 대한 이 두 부분으로 내용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국민연금의 안건 반대 비율이 뭐 12에서 13,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거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어느 정도로 막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2014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예. 합병 때 국민연금 역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예. 이것처럼 국민연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612조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약 112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주요 블루칩 그리고 약 현재 5% 이상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78개인데 예. 그중에서 10% 이상 기업만 84개입니다. 굉장히 많군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1대 주주로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만 6곳입니다. 네이버, 예. KT처럼 대구 큰 기업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것처럼 현재는 지분만 갖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막상 실제로 의결권 행사한다든지 이사회의 이사 등재에 대한 의결을 낸다든지 중요 경영 사항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참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예.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예, 일단 600조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여태까지 기업의 지분을 보유했을 때 수익이 나던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올 연초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기업 274개를 추적을 해봤더니 예. 수익은 났습니다. 물론 코스피 전체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수익은 나고 있지만 예. 평균 한 24% 이상 정도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그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시총만 비교해 보면 수익은 나는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국민연금의 지분 확보에 대한 목표 이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될까요? 우선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뭐 했다면 예. 적극적인 주주 권한을 이행한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배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예. 우리나라 대부분 대기업들이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였다면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좀 더 투명화를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게 되면 예.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아마 경영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제도적인 지렛대가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국민연금 말고도 사학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있는데 투자기관으로서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3대 연기금이죠. 국민연금이 612조, 사학연금은 약 17조,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약 17조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 금융기관에 국가에서
스튜디오십 코드를 도입을 해서 예.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특히 예. 현재 많은 기업의 비리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 합병 등에 있어서 국민연금이나 이 3대 연기금의 의사결정권들이 굉장히 커지면 우리나라의 향후의 지배구조 그리고 향후의 경영상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이 사회면 보도에 나오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GEO스코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